매월 30만 원씩 꼭 모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90세까지 월 37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30세부터 60세까지 투자를 했다고 했고, 연금저축에서 굴린 사람이 60세에 5억 9천을 찾을 수 있어요. 30만 원밖에 안 했는데 90세까지 한 달에 370만 원 정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일반 계좌에서 한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도 동일하게 370만 원씩 쓰면 78세까지 쓸 수 있어요. 연금저축 계좌에서 하는 게 13년이나 돈을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월 370을. 연금저축 펀드 하나로만 월 370이 나오는 거예요. 저 국민연금도 받잖아요. 네. 100, 그럼 470. 만약에 IRP도 했다. 거기서도 얼마 나오겠죠. 그러면 연금 월세 500만 원 만들게 되는 거예요. 매달 유튜브 채널에서 연금계좌 수익률을 공개하고 계시던데요. 수익률을 보니까 상당히 높더라고요. 현재 작가님의 연금계좌 포트폴리오 공개 가능할까요? 계좌 인증을 한 지는 이제 5년 반이 넘었는데, 네. 계좌 인증을 한 이유가 제가 2019년에 마법의 연금 굴리기를 처음 냈어요. 작년에 개정판을 또 낸 거고요. 2019년 1월에 계좌를 만들고 3개 다 만들고 납입하고 굴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책 보시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세요. 약간 이런 목적으로 계좌 공개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게 벌써 이제 5년 반이 넘었고 금액도 뭐 억 단위가 훨씬 넘어가고요.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IRP 계좌 같은 경우에 5년 7개월 됐는데 누적으로 65%, 와, 네. 연한산 수익률로 9.4%, 그리고 거기에 세액공제를 포함하면 한 12.9%, 이렇게 이제 수익률 현재 나오고 있어요. 네. 좋은 시절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었어요. 2022년은 굉장히 마이너스 많이 났거든요. 근데 제가 매달 하는 계좌 인증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 하락도 원래 다 있는 거거든요. 투자에서 플러스만 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왜 마이너스 나는지, 그럼 나의 대안은 뭔지, 이런 걸 계속 이제 제 유튜브에서 계속 공개를 한 거죠.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한 15% 이상 수익이 났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2~13% 수익이 났어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어느 순간 원래 이렇게 나는 거구나. 그럼 나중에 손실 나면 또 막 억울해해요. 그게 아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서 장기적으로 평균이 뭐 7에서 1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이해하시라고. 그리고 계좌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되냐,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네. 결론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다들. 내용은, 과정은 난 모르겠고 결론만 보여줘,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제 마연골 개정판에 보면 포트폴리오가 다 나와 있어요. 종목이랑 비율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그거랑 똑같진 않아요. 근데 같은 컨셉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 포트폴리오가 아니고 그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왜 이렇게 했지? 왜 주식을 반을 넣었지? 왜 금을 넣었지? 국채를 또 왜 이렇게 했지? 이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이 있거든요. 네. 떠먹여 준다고 해서 그냥 먹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걸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 계좌도 그렇고 제 아내 연금도 그렇고 제가 만든 자문상품에 가입이 돼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만들었으니까. 네. 가입하고 자문상품과 동일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좌를 공개하면 안 되는 게 자문 계약자들과의 계약이 다 되어 있는 거라서 계좌를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고, 근데 궁금하면 그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보세요. 사지 마시고. 네, 빌려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했구나, 요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법의 연금 굴리기 책 보면 힌트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요, 매월 30만 원씩 꼭 모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90세까지 월 37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 이 책에서 이제 사례를 들었어요. 네. 30세인 세 친구의 사례를 들었는데, 한 명은 투자 난 모르겠다, 귀찮다, 그래서 예금을 한 경우. 네. 그리고 한 명은 연금에 넣으면 나중에 정부에서 다 돈 뜯어갈 거야. 아니면 세금 폭탄 맞을 거야. 이런 얘기 지금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일반 계좌에서 하신 분, 그다음 한 명은 연금저축 펀드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신 분. 근데 투자는 둘 다 책에 나와 있는 K 올레더라는 이름의
성장형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했고 네. 30세부터 60세까지 네, 투자를 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았겠죠. 한 명은 세액공제 받은 걸 또 재투자했다. 네. 해서 이렇게 굴렸다고 했을 때 연금저축에서 굴린 사람이 60세에 5억 9천을 찾을 수 있어요. 30만 원밖에 안 했는데. 왜냐하면 기간이 30년이잖아요. 네. 근데 복리가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5억 9천이 되고 일반 계좌에서 투자한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금액이 적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연금저축에서 연간 인출이 1,500만 원보다 적어야 네. 연금소득세를 내서 좋은 건데 그거보다 많이 인출하면 종합소득세나 분류과세 내야 되거든요. 그럼 엄청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책에 종합소득세를 다 계산해서 넣었어요.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은 한 달에 100 정도 받는다 가정했고 그 다음에 가족 배우자가 한 명 있고 다른 소득이 없을 때를 가정했죠. 연금저축으로 하는 사람 경우에는 1년에 5,250만 원 인출을 하면 세금을 800만 원 정도 내야 돼요. 세금 800이나 돼? 그렇게 해도 네. 90세까지 한 달에 370만 원 정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일반 계좌에서 한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이미 다 세금을 낸 거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낼 건 없잖아요. 네. 근데 이분도 동일하게 370만 원씩 쓰면 78세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저축 계좌에서 하는 게 13년이나 돈을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월 370을. 그래서 연금저축이 더 유리해요. 세금을 다 계산해도. 그래서 이제 연금저축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었고 네. 잘 생각해 보면 30만 원은 다 할 수 있잖아요. 단지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기간이 30년이었다는 거. 그 투자를 해서 뭐 8% 정도 수익이 났다는 거. 그 다음에 연금저축 펀드 하나로만 월 370이 나오는 거예요. 자, 국민연금도 받잖아요. 네. 그 100, 그럼 470. 만약에 IRP도 했다. 거기서도 얼마 나오겠죠. 그러면 연금 월세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에서만 월세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연금에서 월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연금 월세 500만 원 만들게 되는 거예요. 개인연금은 내 거니까 내가 세팅하는 내 연금이죠. 그러면 한 달에 500 정도면 은퇴 좀 괜찮지 않겠어요? 그죠? 네. 아주 여롭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30은 더 저축하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IRP에도 30을 넣어요. 그럼 이 계좌에서 370, 이 계좌에서 370. 60만 원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네, 좀 저축하시고 싶으신가요? 네, 노후자금 700이 넘잖아요. 네. 굉장히 여유롭죠. 이렇게 그렇죠. 은퇴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다음 질문이 뭐냐면 네. 나는 30이 아니고 나 벌써 만이다. 난 50이다.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50이면 월급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30이 아니라 300만 원 저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은퇴까지 기간이 짧을수록 저축 양이 굉장히 커져요. 근데 은퇴 기간을 늘리면 저축을 조금만 해도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라서 근데 방법은 있다. 어느 쪽으로 가든 내가 당당하게 퇴사할 수 있는 연금을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로 현금이 생길 때마다 그렇다면 사 모아야 할 대표적인 ETF 3가지 정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한 가지 추천한 게 가장 좋은데 네. 없어요. 아쉽게도 없고 네네. 제가 3가지 ETF를 책에서 추천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K-올레더라는 포트폴리오는 네네. 종목이 한 10개 돼요.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헷갈리니까 그러면 심플하게 딱 3개를 이제 추려냈는데 첫 번째가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이라는 이름의 ETF가 있는데 네. 이거는 한국 주식하고 미국 국채 그리고 달러 이렇게 해서 투자가 되는 상품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그 상품 하나에. 근데 요것만 가져가면 좀 아쉬운 게 한국 주식밖에 없잖아요. 네. 미국 주식도 해야죠. 네. 네. 그래서 미국 주식을 대표로 코덱스 미국 S&P 500 TR이라는 ETF가 있어요. 그걸 같이 섞어요. 그러면 신흥국인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그다음 미국 국채, 달러 투자까지 됐어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한 게 에이스 KRX 금 현물이라는 ETF가 있는데 네. 그거를 추가하면 또 금 투자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식 2개 들어갔죠. 그리고 국채 들어갔죠. 금 들어갔죠. 달러 들어갔죠. 5개 자산에 분산해서 투자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소액이면 포트폴리오 짜기 어려워요. 그 ETF 종목당 단가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종목을 하나씩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사서 모으면서 가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도 보시고 떨어지는 것도 보시면서 이 투자도 근육이 중요하거든요. 투자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근육을 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걷고 뛰어야 되는데 투자는 그냥 사면 됩니다. 네. 사면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 안 오는 그런 종목은 하지 마시고 네. 요 세 개를 가지고 가시면 생각보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40세고 뭐 직장인분들 30세인 분들도 있겠고 이렇게 본인의 나이와 개별 상황에 따라 상황이 참 달라서요. 일반적으로 연금 투자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있을까요? 이 투자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왜냐면 내가 넣었는데 시장 폭락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나 안 넣고 있는데 시장이 폭등하면 또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마켓 타이밍을 굉장히 연구를 해요. 뭐 유튜브를 막 봐요. 네. 미래를 맞추는 거를 원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아, 내일 날씨가 어떨까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맞추고 싶어 하는데 사실 미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시장을 예측하는 분들 중에 계속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언젠가 맞아요, 이게.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 맞는다고 하잖아요. 네. 계속 오른다고 하면 또 이게 언젠가 맞거든요.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산을 배분하는 거죠. 누가 오를지 모르고 누가 빠질지 모르니까 네.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애들을 넣어서 얘가 빠질 땐 얘가 올라주고 또 얘가 빠질 땐 얘가 올라줘서 그러면 얘를 저가 매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르면 또 고가 매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를 실천할 수 있거든요. 네. 자산 배분 안에서. 그래서 자산 배분 투자를 추천을 하고 저도 하고 있는데 자산 배분 투자에서는 마켓 타이밍이 없어요. 나 그거 잘 모르니까 자산 배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시점은 지금이에요. 내일 당장 하시는 게 좋아요. 바로 하셔야 자산 배분은 보통 이제 주식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자산 배분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네. 꾸준히 우상향하는데 그럼 언제가 제일 싸냐? 지금이 제일 싼 거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부자방정식이라고 있거든요. 네. 미래 부의 크기를 이제 계산하는 건데 종잣돈 중요하죠. 종잣돈에 수익률을 곱해요. 1 플러스 수익률. 그다음 이 여기에다가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 기간이 들어가요. 이게 간단한 반정식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잣돈 1억 모을 때까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종잣돈이 가장 안 중요해요. 이 셋 중에. 종잣돈, 수익률, 투자 기간 3개가 들어가는데 종잣돈의 크기보다 수익률이나 기간이 중요해요. 수익률이 뭐 한없이 높으면 당연히 코인처럼 뭐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건 굉장히 어려우니까. 근데 수익률이 적정한 수익률 뭐 5에서 10% 수익률이어도 투자 기간이 30년이잖아요. 30제곱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기간이 가장 중요하고 투자 기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차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거를 잘 확보를 못 하세요. 근데 시간은 다 공평해요. 종잣돈은 불공평하지만 시간은 공평한데 요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40이시면 100세까지 사실 거예요. 60년의 시간이 있어요. 네. 워렌 버핏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전 세계 5위 부자니까. 근데 그분이 지금 93세거든요. 근데 그분 재산의 90%가 60세 이후에 만들어진 재산이에요. 예. 한 140조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60세에 100억 있으면 오케이 땡큐 난 은퇴 안녕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분 계속 굴렸어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90세까지 하니까 복리로 30년이 더 생긴 거예요. 마지막으로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이 자산 배분이나 자산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산 배분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네. 어떤 게 최고의 전략인가 이거 막 공부하시는 분들 많아요. 당연히 그런 접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리는 건 최고의 투자법을 찾아서 헤맬 시간에 일단 간단한 거라도 시작을 해라. 그리고 이거 굴러가는 동안 그 기간 동안 또 공부를 하는 거죠. 더 나은 방법을 찾으면 그걸로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최고의 투자법을 찾기까지 난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걸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걸 장기로 가져가야 돼요. 아무리 자산 배분이어도 아무리 뭐 화려한 퀀트 기법이 적용된 무슨 동적 자산 배분이어도 손실이 안 나는 구간은 없어요. 근데 무조건 손실 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게 장기 투자예요. 네, 아무리 자산 배분이어도 손실은 난다.
그렇지만 장기로 가져가면 그 손실이 수익으로 상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 월급의 30%는 저축하셔야 돼요. 미래에 나한테 월급을 주셔야 되거든요. 네. 아까 30만 원 사례 드렸잖아요. 네네. 이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하면 되는 거라서 그런 걸 좀 생각하시고 네, 미래에 나한테 월급을 준다 생각하시고 30%는 저축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법의 연금 굴리기 저자 김성일 작가와 함께 연금 굴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운이 좋으신 거예요. 바로 이 방송 내용 참고하셔서 연금 굴리기 이 투자 방법 실행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실천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니까요. 탄탄한 노후 준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